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요. 단일화 불발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시한이 종료됐다고 말을 했는데 두 후보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선대본에서도 최대의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글쎄 그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전해온 내용이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민 경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1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을 때 이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단일화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단일화는 이제 종료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통보를 해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모든 게 안철수 후보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다.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이제 실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지난 주말로부터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2월 7일부터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 협상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너무 과대하게 부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직접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하려고 했는데 직접 안철수 후보하고 소통은 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2월 13일 공직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연락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지났어요. 연락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일화 결렬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불붙은 사람인 것처럼 다급해져가지고 안철수 후보하고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데 일단 애초부터 협상의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협상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라는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지금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만천하에 그것도 본부장이나 이런 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후보가 얘기했다. 단일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층도 있고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계속 단일화 얘기를 꺼냅니다. 절박하게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도 끌어들이고 자기 지지층도 위기의식으로 뭉치게 만드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협상의 그동안의 내용까지 토일에 있었던 세세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 공개를 했었는데 일단 당내에는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단일화 끝까지 그래도 해보자 이런 기류가 있는 반면에 또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한다 해도 시너지 효과가 많지 않다. 그런 이렇게 두 가지 기류 있더라고요. 그 입장이 여지와 유지예요. 그러니까 선대위의 관계자들이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아직 여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봐라 내가 안철수랑 같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당은 상당히 지금 긴장 상태에 돌입을 했고요. 네.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봐도 상당히 좀 붙어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붙어있다라는 조사가 계속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단일화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고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이러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유지보다는 여지가 조금 더 큰 목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요. 국민의당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 본부장은 저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무조건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협상의 내용을 조금 더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여론조사 단일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안철수 후보 당신이 양보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당신과 함께 공동 정권을 꾸리겠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당신이 하고 싶은 자리, 그리고 뭐 누구를 추천하고 싶냐, 이런 것들 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다 줬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단일화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나 좀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보려고 나갔던 거지, 어떠한 뭐 전권을 가지고 우리가 꼭 단일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탓은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 탓이에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께 고자질하는 모습, 이런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으로 그냥 끝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은 감정상의 대립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양쪽의 지지자들은 상대를 향한 증오감, 적개심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대선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각 후보들의 지지층들이 서로에게는 그래,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찍어야지 라는 생각조차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우 저 사람 우리 이재명 후보보다 더 싫어,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발 폭로전 그만해라 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지층끼리 감정도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 때 국민의당에서 나온 관계자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한 적도 없다, 이런 반박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알맹이는 빼고 자꾸 애둘러서 빙빙 둘러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부를 만들지 정책적인 비전을 공유한다고 온 국민 앞에서 선언하자. 그리고 여론조사 단일화하자. 그리고 단일화 결과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걸 다 수긍하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여론조사 단일화였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지지율 정도면은 굳이 저 정도 지지율인 후보하고 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야 돼? 역선택 방지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단일화인데 위험해, 안 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일종의 오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론조사 단일화 문제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사퇴해라. 당신이 그냥 사퇴하면 우리가 이거 좀 줄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에 10년 넘게 정치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대선에서 단일 후보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합당한 명분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나중에 권력 잡으면 권력을 일부 나눠줄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 계속 다니면서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잖아요. 정권 교체만이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권 교체한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정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금 단일화 협상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권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2월 9일 날 뭐라고 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나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단일화 안 되겠구나.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단일화 협상 파트너를 아, 저 사람은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단일화 결렬로까지 이어졌고 단일화 결렬까지 온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제 절박하고 다급해지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단일화 해달라. 연애로 말하면 지금 스토킹하려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어제 여수유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에 언급했어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지금 끝까지 단일화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정치 전략이나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정정당당하게 이제 가라.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거래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정확히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정치를 너무 좀 쉽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사항을 밑에 있는 부하들은 이행을 하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르잖아요. 정치는 조율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직 좀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잘 나갔을 때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야 해요. 대략 2주 전에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네. 그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그 진정성을 믿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급해지니까 이러한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여론사 단일화 밖에 방법이 없다. 그거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PK 지역 가가지고 유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론사 단일화하면 진다는 거 알고 있었다. 내가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론사 단일화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물론 결과가 그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적합도 하고 경쟁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 여론사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유리했던 것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받아주는 게 정치의 묘미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거 다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 정치적 계산하면서 내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마지막 궁지에다 몰아놓고 난 다음에 당신 사퇴밖에 없어. 어차피 못 이기잖아. 그럼 10% 정도라도 얻어야지 사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누가 더 절박한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결국은 단일화 뒤끝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라면 2주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단일화에 합의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권 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협상 파트너였던 이태규 선대본부장과 잘한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을 정권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어느 정치권 인사한테 붙들고 물어봐도요. 참 네. 설명이 구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굳이 애둘러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른미래당 만들었을 때 같이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철수 후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 한때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금 선대위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뭐하러 이태규 본부장하고 친인척 관계로 연결돼서 가깝다고 하는 장제원 의원을 굳이 정권 대사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주웠다고 하는 대장동 문건 들고 나왔던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과 함께 나섰던 사람도 권성동 의원이에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관계 끊고 선대위 직책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핵관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걸 스스로 증명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그 박스 기사로 썼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메모로 남겨놨는데요. 윤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법사, 도사도 많은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 짓는 그것도 광주의 투쟁력이 약화될까봐 안 지어준 거 아니냐 얘기하고 수도권 서울 집값을 올리는 그거 지금 못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역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한다거나 또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9일날 확진자를 대거 늘려가지고 투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그 말 써주는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하다. 이게 한겨레신문 칼럼의 요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 주변에서 도대체
왜 윤석열 후보 같이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선거 전략가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정치에 덜 오염된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그냥 비판하기만 해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상품을 데려와서 왜 이전에 구태연한 색깔론 입히고 막 마타도 하는데 그런데 써먹습니까? 더 좋은 말 해도 얼마든지 정권 교체론이 뒷받침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거 전략을 만들어내는가? 좀 한편으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벨가리 포장가리 해가지고 낡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 전략상 큰 미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의종군 한다던 윤핵관 특히 장제원 의원이 결국에는 또 나왔다. 비선 실세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선 후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중요한 정치인 같은 경우에 측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측근이 있다라는 걸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측근이 비선이 돼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협상의 당사자로 나섰다라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의 공식적인 라인이 있잖아요. 당의 선대위에 공식적인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라인이 없어요. 그냥 후보의 심중에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이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과 이러한 협상을 진행을 했으면은 훨씬 더 모양새나 권위가 실렸겠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쓸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기도 했고 아들 문제도 좀 문제가 있고 선대위에 정확한 직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선판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겠다라는 전권 대사? 이런 식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 자체가 저는 아무리 우호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선거 상당히 좀 윤석열 후보가 쉽게 치를 수 있었다고 봐요. 제가 선거 전략가라면 저는 3단계로 딱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정권교체 여론 높죠? 반문정서 일단.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장 비판받는 것은 과연 윤석열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대통령감이야? 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잖아요. 비전 제시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국민통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갔으면요 이번 선거 구도상 정말 쉽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런 구도를 헝클어뜨리는 다른 모양새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쉽고 앞으로 9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본인에게 부족하다라고 비판받는 부분은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분의 얘기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전 뭐 아니면 이제 통합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 이 말씀까지 캠프에서 좀 들었을 것 같고요.